자, 윌리엄 더들리 뉴욕의 연은 총재가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시사를 하면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채질이 일었습니다. 뉴욕의 3대 증시 모두 하락세가 이어진 부분도 있고요. 시장에 대한 충격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떠한지 살펴보고요. 그 현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전 세계의 이러한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은 역시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스탠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탠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제닛 옐런 FED 의장이 되겠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들은 바로 FED 연준 위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 12월 달, 거쳐 금년 상반기 1사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대체적으로 매파적 스탠스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1, 2월 달 시장이 크게 흔들린 이후에는 은근슬쩍 그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비둘기파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시장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함에 따라 최근 브렉시트 이후에 시장은 우려와는 달리 전혀 강한 유동성 랠리를 만들면서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게 됐던 배경으로 작용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몇몇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경계를 하자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어제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이 사람은 제닛 옐런 의장의 복심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비둘기파적입니다. 오히려 현재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준이 있죠. 하나가 고용이고요. 하나가 이제 물가입니다. 물가 목표를 2%로 잡고 있는데요. 2.0%에 묶어두는 것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은 더 지연될 소지가 높다는 것에서 이것은 시장 우호적인 스탠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 점보다도 그 다음에 인물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준 총재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매파적이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한때 아주 강한 비둘기파적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은근슬쩍 매파적으로 입장을 좀 선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 4월 달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요. 최근 들어 다시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윌리엄 더들리 현 뉴욕 연준 총재입니다. 지금 현재 각 연준 위원 중에서 발언권으로 봤을 때 순위를 매긴다면 제닛 옐런 의장, 현재 스탠리 피셔 부의장, 그리고 3위가 바로 윌리엄 더들리 이 양반인데요. 사실상은 거의 2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스탠리 피셔 부총재는 별반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 사람이 좀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지난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인플레 기대 수준이 현재 인플레 상황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다는 것이죠.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0.9%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 개인 소비 지수 PCE라고 하죠. PCE 물가 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핵심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는 불과 1.7% 정도 안쪽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물가는 역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낮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서둘러서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피력을 했던 주인공입니다. 전반적인 연준 위원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제 그런 다른 포지션,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금리 인상에 점점 가까운 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얘기는
또 다른 자리에서는 시장이 좀 안일하게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뜻으로 얘기했는지 지금 현재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경계를 하는 것인지 사실 그럴 만도 하죠. 현재 PER, PBR 수준이 꽤 높은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금융시장만 현재 증권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죠. 채권시장은 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초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채권시장, 거기에다가 부동산 시장까지, 거기다 금값이라든가 또는 현재 엔고도 마찬가지죠. 가장 안전한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엔화, 스위스 프랑 같은 그런 안전 통화까지도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다. 좀 금리와 관련돼서 좀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점이 우려된다. 이렇게 현재 애둘러 경계를 한 것이 아닌가, 경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측면도 좀 있어서 그 점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인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제법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그 외 다른 중소형주, 특히 성장주 섹터도 크게 그것과 연동돼서 현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만 봐도 그렇죠. 사실 현재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조정받은 폭은 별반 크지 않습니다. 간밤에 현재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0.4 내지 0.7% 안쪽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소폭 아주 작게 기술적인 조정 정도 수준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었고요. 또 달러 가치가 급등한 것도 아니죠. 금리 인상 문제가 불거진다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올라갔다면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간 올라갔을 뿐입니다. 미국 증시 또는 금융시장은 크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오늘 니케이 지수가 올라간 것은 미국 금리 인상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또 상대적으로 엔화는 절하될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제 약했던 니케이 지수가 반등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건데요. 좋게도 나쁘게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더라도 물론 외국인들이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죠. 선원물 수급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크게 그와 관련돼서 현재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국내 시장의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사뭇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와 같은 조정 분위기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낙폭이 좀 작거나 또는 그 반대로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코스닥의 장중에 더 크게 흔들리고 더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그게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현재 식음료주, 제약 바이오주, 화장품주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성장주들이 최근에 특히 7월달 서머랠리 그 장세 별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채 몇몇 종목들은 오히려 연중 최저치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그들 종목이 지수 조정 받을 때 시장의 대안 차원에서 주목받을 수도 있었던 건데요. 반등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지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다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오리온입니다. 실적 부진 이유로 해서 사실은 그 전부터도 계속 현재 연초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던 해서 최근까지의 주가는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던 건데 그 상태에서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서 급락하며 장중 한때 15% 이상 그런 떨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다는 건데요. 비단 오리온 같은 사실은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주뿐만이 아니죠. 현재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도 그랬고요. 무학 같은 종목도 많이 빠졌어요. 그걸 또 떨어집니다. 한세 시럽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인바디도 그렇고요. 또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화장품들 중에서 이츠스킨 같은 종목, 최근 들어선 현재 에이블 CNC 같은 종목들도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성장주 쪽에 현재 해당되는 섹터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의스럽고요. 그 반대로 휴젤 같은 종목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탄력은 좀 제한됐다는 것이고요. 휴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은 그동안 실적이 좋았다라고 했던 많은 종목들, 아이센스라든가 또 인트로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최근에 바디텍 메드 같은 종목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전 일찌감 실적 발표했던 치과용 기기와 관련된 디오 같은 종목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그렇게까지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판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작년 7월 달입니다. 당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제일 처음 거론됐을 때, 그때 성장 가동, 주가의 상승 탄력,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던 제반 성장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건데요. 그 전보다는 강도는 약하지만 전체적인 그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어느 정도 연관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런 점을 한째 감안한다면 미국 금리 인상 문제가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